많은 분들이 필요한 물건과 쓰레기의 차이를 잘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집에는 필요 없는 물건이 얼마나 있으신가요? 물건을 막상 버리려 하면 언젠가는 쓸 것 같은 아까운 감정이 들어 버리지 못하는데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물건을 버리러 분리수거장에 갔다가 오히려 버려진 물건을 보고 쓸만하다며 들고 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점점 집안에 쓰레기가 가득 차게 되면 편하게 쉬어야 할 집이라는 공간이 숨막히는 공간이 되어 버립니다. 식물을 키울 때도 관리를 잘해야 하는데 하물며 사람 사는 집이라고 다를까요? 마음 먹고 물건을 버려본 사람들은 말합니다. 마음 먹고 물건을 버리고 집을 적당히 비우게 되니 물건을 소유해야 되는 마음에서 해방되고 오히려 비우니 마음이 채워지고 진짜 행복이 뭔지 알겠다고요. 오늘 영상을 보러 오신 분들은 정말 다행입니다. 만약 지금 집 정리도 잘 돼 있고 일도 술술 잘 풀리시는 분이라면 이 영상을 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무언가 버리는 행동은 우리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을 보시고 해당되는 물건을 버릴 때 그 홀가분한 기분을 꼭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인생이 바뀔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하루빨리 버려야 할 집안 물건 10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래된 운동기구입니다. 밖에서 운동하기는 부담되고 집에서 있을 때만이라도 운동하기 위해 운동기구를 구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처음 배송이 왔을 때는 며칠간은 열심히들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공간만 차지하고 빨래거리로 전락한 운동기구들이 많습니다. 저도 집에 턱걸이 기구가 있는데요. 신발이나 옷을 빨래한 뒤에 자연스레 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리하려고 당근마켓과 중고나라에 올려뒀습니다. 무게가 나가는 운동기구의 경우 처리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데요. 심지어 버릴 때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저처럼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에 저렴하게 올려두면 금방 팔릴 겁니다. 이런 운동기구를 팔 때는 구매자가 꼭 집 앞으로 올 수 있도록 유도하셔야 합니다. 간혹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고 잠수타는 비매너 구매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책입니다. 여러분 지금 책장을 한번 둘러보세요. 얼마나 많은 책이 책장을 채우고 있나요? 1년 이상 읽지 않은 책이 있다면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건 진짜 좋은 책이라 버리기 아까운데 생각이 드는 책들도 있을 텐데요. 사실 대부분의 책은 한번 보는 것으로 충분한 내용이 많습니다. 요리나 재테크 같은 전문 서적이라 해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틀린 내용이 되는 책들이 많습니다. 책이 가득한 책장을 본다고 마음이 풍요로워지나요? 요즘에는 미니멀리즘이 대세입니다. 최소한의 물건을 갖고 살면 오히려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집에 들어왔을 때 많은 짐으로 인해 숨이 막히지도 않고 청소를 할 때도 필요한 부분만 하면 끝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내가 집에서 온전히 쉴 수 있고 편안히 지낼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1년 이상 읽지 않은 책이 있다면 책장에서 다 꺼내 버려보세요. 세 번째는 오래된 옷입니다. 옷도 책과 마찬가지로 1년 이상 입지 않았다면 버려야 합니다. 한국은 사계절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많은 옷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유행도 금방금방 바뀌고 올해 산 옷이 내년이 되면 촌스러워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옷이 어디 건데, 이 옷을 얼마 주고 샀는데 하며 버리지 못하십니다. 사실 1년 이상 입지 않았다는 것은 그 옷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저도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옷을 싹 정리했습니다. 버릴 옷을 고르면서 갑자기 아까운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과감하게 버려야 또 산다는 마음으로 정리했더니 놀랍게도 마음이 너무 편해졌습니다. 언젠가는 입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어 놔뒀던 옷들을 여전히 입지 않고 걸어놨더라고요. 거기다가 레자로 된 옷은 굳어져서 가루가 날리기도 하고 한참 동안 입지 않은 니트는 묵은내가 나서 정리하며 인상이 찌푸려졌습니다. 우리가 매일 씻고
몸을 관리하는 것처럼 우리가 있는 집도 깨끗하게 관리해줘야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묵은내가 나는 옷이 있다면 한번 정리해보세요. 네 번째는 주방 그릇입니다. 뜬금없이 무슨 주방 그릇이냐 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요. 수납함을 열어보면 의외로 쓰지 않는 그릇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예전에는 손님들도 집에 종종 왔기 때문에 여러 그릇들을 준비해 놓고 살았는데요. 요즘에는 시대가 변하여 집에 누군가 오는 것을 불편해하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쓰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릇을 보관만 해두곤 하는데요. 이렇게 쓰지 않는 그릇을 버려주면 묵은 짐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풍수적으로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노후에 도움이 되기 위해 버려야 할 물건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건 말고도 우리 스스로에게서 버려야 할 것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50 이후 삶이 풍요로워지기 위해 우리가 무조건 버려야 할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남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50 정도 살게 되면 인생의 반환점에 도착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50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어도 사람마다 사는 환경의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남의 시선을 의식해 남과 비교하며 살게 되면 그것은 너무 슬픈 인생입니다. 50에 성공한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일상을 궁금해하고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은 무의미해 보이기도 하고 아주 작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들이 결국 나의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다 보면 스스로에게는 불만만 가득하게 되고 남은 여생을 즐길 수 없게 됩니다. 내가 갖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찾지 말고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 찾아보세요. 찾았다면 그 가진 것에 감사해야 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그게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둘째는 비판적 사고입니다. 나이가 들면 소위 말하는 꼰대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 비판적이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나 늙는 것은 자연스레 있는 일이지만 모두가 성숙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끔 본받고 싶은 인격을 가진 어른들을 보곤 합니다. 흐르는 세월과 함께 점점 더 성숙해지는 분들이 있기도 하지만 눈살이 찌푸려지는 인격을 가진 분들도 많습니다. 세월의 풍파 속에서도 항상 배울 점을 찾고 신중하게 행동하려는 노력은 사람을 성장시킵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다고 해서 마음대로 행동하고 젊은 사람에게 반말하며 무시하는 행동은 꼰대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는 행동입니다. 얼굴에 주름이 생기고 검버섯이 피는 노화는 어찌할 수 없지만 우리의 내면만큼은 추한 꼰대로 만들면 안 되겠지요. 비판적으로 세상을 살다 보면 풍요로운 삶을 누리기 위한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나이가 들어 외로움과 고독함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외롭다고 아무나 만나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요. 그렇게 사람들을 만나도 외로움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제 불필요한 곳에 쓰는 감정 소모를 줄이고 정말 나의 인생을 위해 살아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요즘에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내가 원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마음 먹고 집 밖으로 나가기만 해도 운동기구나 산책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혼자 살아 외로운 마음을 사람을 만나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혼자서 잘 지내는 방법을 아는 것이야말로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자존감이 낮아지면 똥파리만 주위에 꼬이게 됩니다. 날 어떻게 한번 해보려는 사람들이나 나를 아래로 보는 행동 등 말입니다. 내가 약한 상태라면 옆에 있는 사람이 떠날까봐 마음 졸이게 되고 끌려다니게 됩니다. 충분히 혼자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인생을 이런 사람들 때문에 허비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혼자라도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보세요. 풍요로운 삶을 위한 좋은 방법은 먼저 나의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것이 우선입니다. 혼자서도 잘 지내는
분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혼자 사는 인생, 단점보다 장점이 더 많다고. 마음 맞는 이성과 가끔 식사하고, 차도 마시고, 여유 있을 때 여행도 다니며 사니 너무 행복하다고 합니다.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보통 남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남의 시선을 무시하고 무례하게 행동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혼자일 때 또는 내가 무슨 행동을 할 때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서 나답지 못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혼자 즐길 줄 아는 사람은 이런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남의 시선 때문에 사람과 어울리고 눈치 보느라 타인에게 맞춰주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방법을 모릅니다. 세상은 의외로 당신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혼자 밥을 먹던 혼자 등산을 하던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고민을 길게 하지 않습니다. 고민은 짧게, 행동은 빠르게 함으로써 결과를 얻어냅니다. 저도 예전에는 고민만 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 행동하지 못하는 성격이었는데요. 유튜브에서 지금 당장 행동하라는 영상을 보고 지금은 어떤 고민이 있으면 짧게 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등산이 하고 싶으면 예전에는 혼자 가도 될까 고민하고 날씨 때문에 망설이고 등산화를 사야 되나 고민했다면 이제는 등산이 하고 싶으면 낮은 산이라도 가서 체험해 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나에게 도움이 되면 조금 어려운 코스로 올라가 본다던가 하는 방법으로 세상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친구가 없어도 저 혼자서 할 일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정말 중요한 행사가 아닌 이상 남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되고 나에게 기분 좋은 일을 하게 되니 더 행복합니다. 예전에는 내가 할 수 있을까 두려웠고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잘 사는 사람들이 생각은 짧게 하고 행동하는 모습을 보며 따라해 보니 장점이 정말 많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통해 만난 사람과도 대화할 수 있고 오늘은 어떤 사람과 마주칠까 설레기도 합니다. 여러분, 혼자인 것을 슬퍼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세요. 감사하는 마음은 우울을 씻어준다고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면 밥맛도 좋고 숙면에도 도움이 된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필요한 물건과 쓰레기의 차이를 잘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집에는 필요 없는 물건이 얼마나 있으신가요? 물건을 막상 버리려 하면 언젠가는 쓸 것 같은 아까운 감정이 들어 버리지 못하는데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물건을 버리러 분리수거장에 갔다가 오히려 버려진 물건을 보고 쓸만하다며 들고 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점점 집안에 쓰레기가 가득 차게 되면 편하게 쉬어야 할 집이라는 공간이 숨막히는 공간이 되어 버립니다. 식물을 키울 때도 관리를 잘해야 하는데 하물며 사람 사는 집이라고 다를까요? 마음 먹고 물건을 버려본 사람들은 말합니다. 마음 먹고 물건을 버리고 집을 적당히 비우게 되니 물건을 소유해야 되는 마음에서 해방되고 오히려 비우니 마음이 채워지고 진짜 행복이 뭔지 알겠다고요. 오늘 영상을 보러 오신 분들은 정말 다행입니다. 만약 지금 집 정리도 잘 돼 있고 일도 술술 잘 풀리시는 분이라면 이 영상을 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무언가 버리는 행동은 우리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을 보시고 해당되는 물건을 버릴 때 그 홀가분한 기분을 꼭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인생이 바뀔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하루빨리 버려야 할 집안 물건 10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래된 운동기구입니다. 밖에서 운동하기는 부담되고 집에서 있을 때만이라도 운동하기 위해 운동기구를 구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처음 배송이 왔을 때는 며칠간은 열심히들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공간만 차지하고 빨래거리로 전락한 운동기구들이 많습니다. 저도 집에 턱걸이 기구가 있는데요. 신발이나 옷을 빨래한 뒤에 자연스레 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리하려고 당근마켓과 중고나라에 올려뒀습니다.
무게가 나가는 운동기구의 경우 처리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데요. 심지어 버릴 때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저처럼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에 저렴하게 올려두면 금방 팔릴 겁니다. 이런 운동기구를 팔 때는 구매자가 꼭 집 앞으로 올 수 있도록 유도하셔야 합니다. 간혹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고 잠수타는 비매너 구매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책입니다. 여러분 지금 책장을 한번 둘러보세요. 얼마나 많은 책이 책장을 채우고 있나요? 1년 이상 읽지 않은 책이 있다면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건 진짜 좋은 책이라 버리기 아까운데 생각이 드는 책들도 있을 텐데요. 사실 대부분의 책은 한번 보는 것으로 충분한 내용이 많습니다. 요리나 재테크 같은 전문 서적이라 해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틀린 내용이 되는 책들이 많습니다. 책이 가득한 책장을 본다고 마음이 풍요로워지나요? 요즘에는 미니멀리즘이 대세입니다. 최소한의 물건을 갖고 살면 오히려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집에 들어왔을 때 많은 짐으로 인해 숨이 막히지도 않고 청소를 할 때도 필요한 부분만 하면 끝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내가 집에서 온전히 쉴 수 있고 편안히 지낼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1년 이상 읽지 않은 책이 있다면 책장에서 다 꺼내 버려보세요. 세 번째는 오래된 옷입니다. 옷도 책과 마찬가지로 1년 이상 입지 않았다면 버려야 합니다. 한국은 사계절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많은 옷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유행도 금방금방 바뀌고 올해 산 옷이 내년이 되면 촌스러워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옷이 어디 건데, 이 옷을 얼마 주고 샀는데 하며 버리지 못하십니다. 사실 1년 이상 입지 않았다는 것은 그 옷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저도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옷을 싹 정리했습니다. 버릴 옷을 고르면서 갑자기 아까운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과감하게 버려야 또 산다는 마음으로 정리했더니 놀랍게도 마음이 너무 편해졌습니다. 언젠가는 입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어 놔뒀던 옷들을 여전히 입지 않고 걸어놨더라고요. 거기다가 레자로 된 옷은 굳어져서 가루가 날리기도 하고 한참 동안 입지 않은 니트는 묵은 내가 나서 정리하며 인상이 찌푸려졌습니다. 우리가 매일 씻고 몸을 관리하는 것처럼 우리가 있는 집도 깨끗하게 관리해줘야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묵은 내가 나는 옷이 있다면 한번 정리해보세요. 네 번째는 주방 그릇입니다. 뜬금없이 무슨 주방 그릇이냐 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요. 수납함을 열어보면 의외로 쓰지 않는 그릇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예전에는 손님들도 집에 종종 왔기 때문에 여러 그릇들을 준비해 놓고 살았는데요. 요즘에는 시대가 변하여 집에 누군가 오는 것을 불편해하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쓰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릇을 보관만 해두곤 하는데요. 이렇게 쓰지 않는 그릇을 버려주면 묵은 짐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풍수적으로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노후에 도움이 되기 위해 버려야 할 물건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건 말고도 우리 스스로에게서 버려야 할 것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50 이후 삶이 풍요로워지기 위해 우리가 무조건 버려야 할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남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50 정도 살게 되면 인생의 반환점에 도착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50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어도 사람마다 사는 환경의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남의 시선을 의식해 남과 비교하며 살게 되면 그것은 너무 슬픈 인생입니다. 50에 성공한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일상을 궁금해하고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은 무의미해 보이기도 하고 아주 작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들이 결국 나의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다 보면 스스로에게는 불만만 가득하게 되고 남은 여생을 즐길 수 없게 됩니다. 내가 갖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찾지 말고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 찾아보세요. 찾았다면
그 가진 것에 감사해야 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그게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둘째는 비판적 사고입니다. 나이가 들면 소위 말하는 꼰대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 비판적이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나 늙는 것은 자연스레 있는 일이지만 모두가 성숙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끔 본받고 싶은 인격을 가진 어른들을 보곤 합니다. 흐르는 세월과 함께 점점 더 성숙해지는 분들이 있기도 하지만 눈살이 찌푸려지는 인격을 가진 분들도 많습니다. 세월의 풍파 속에서도 항상 배울 점을 찾고 신중하게 행동하려는 노력은 사람을 성장시킵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다고 해서 마음대로 행동하고 젊은 사람에게 반말하며 무시하는 행동은 꼰대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는 행동입니다. 얼굴에 주름이 생기고 검버섯이 피는 노화는 어찌할 수 없지만 우리의 내면만큼은 추한 꼰대로 만들면 안 되겠지요. 비판적으로 세상을 살다 보면 풍요로운 삶을 누리기 위한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나이가 들어 외로움과 고독함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외롭다고 아무나 만나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요. 그렇게 사람들을 만나도 외로움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제 불필요한 곳에 쓰는 감정 소모를 줄이고 정말 나의 인생을 위해 살아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요즘에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내가 원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마음 먹고 집 밖으로 나가기만 해도 운동기구나 산책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혼자 살아 외로운 마음을 사람을 만나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혼자서 잘 지내는 방법을 아는 것이야말로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자존감이 낮아지면 똥파리만 주위에 꼬이게 됩니다. 날 어떻게 한번 해보려는 사람들이나 나를 아래로 보는 행동 등 말입니다. 내가 약한 상태라면 옆에 있는 사람이 떠날까봐 마음 졸이게 되고 끌려다니게 됩니다. 충분히 혼자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인생을 이런 사람들 때문에 허비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혼자라도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보세요. 풍요로운 삶을 위한 좋은 방법은 먼저 나의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것이 우선입니다. 혼자서도 잘 지내는 분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혼자 사는 인생, 단점보다 장점이 더 많다고. 마음 맞는 이성과 가끔 식사하고 차도 마시고 여유 있을 때 여행도 다니며 사니 너무 행복하다고 합니다.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보통 남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남의 시선을 무시하고 무례하게 행동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혼자일 때 또는 내가 무슨 행동을 할 때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서 나답지 못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혼자 즐길 줄 아는 사람은 이런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남의 시선 때문에 사람과 어울리고 눈치 보느라 타인에게 맞춰주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방법을 모릅니다. 세상은 의외로 당신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혼자 밥을 먹던 혼자 등산을 하던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고민을 길게 하지 않습니다. 고민은 짧게 행동은 빠르게 함으로써 결과를 얻어냅니다. 저도 예전에는 고민만 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 행동하지 못하는 성격이었는데요. 유튜브에서 지금 당장 행동하라는 영상을 보고 지금은 어떤 고민이 있으면 짧게 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등산이 하고 싶으면 예전에는 혼자 가도 될까 고민하고 날씨 때문에 망설이고 등산화를 사야 되나 고민했다면 이제는 등산이 하고 싶으면 낮은 산이라도 가서 체험해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나에게 도움이 되면 조금 어려운 코스로 올라가 본다던가 하는 방법으로 세상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친구가 없어도 저 혼자서 할 일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정말 중요한 행사가 아닌 이상 남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되고 나에게 기분 좋은 일을 하게 되니 더 행복합니다. 예전에는 내가 할 수 있을까 두려웠고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잘 사는 사람들이 생각은 짧게 하고 행동하는 모습을 보며
따라해보니 장점이 정말 많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통해 만난 사람과도 대화할 수 있고, 오늘은 어떤 사람과 마주칠까 설레기도 합니다. 여러분, 혼자인 것을 슬퍼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세요. 감사하는 마음은 우울을 씻어준다고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면 밥맛도 좋고 숙면에도 도움이 된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버리면 좋은 물건과 50 이후 삶을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 오래된 운동기구. 두 번째, 안 읽는 책. 세 번째, 오래된 옷. 네 번째, 안 쓰는 주방 그릇. 다섯 번째, 남과 비교하는 마음. 여섯 번째, 비판적인 사고. 일곱 번째, 사람에게 의지하는 마음. 오늘 영상을 2번 이상 보시면 여러분의 삶이 한층 더 풍요로워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영상이 필요한 분에게도 나누는 마음으로 공유해 보세요. 여러분 주위에는 인생에 꼭 필요한 사람만 있나요? 살다 보면 예정 때문에 끊고 싶어도 끊지 못하는 사이가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들 하지만 나에게 안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것만큼 곤욕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탈무드에서는 내게 악영향을 주는 사람들은 잘라버리라 말하는데요. 혹시라도 인간관계로 문제가 없으신 분들은 이번 영상을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을 보시면 나에게 필요 없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정리되실 겁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당장 손절해야 될 사람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약속 자리에서 계산할 때마다 딴청 피우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세요. 1순위로 피해야 할 사람입니다. 만날 때마다 돈이 없다고 힘든 소리를 하면서 얻어먹고는 여행 갈 건 다 가고 사람을 가려가며 돈을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은 다 하고 살면서 나를 만날 때만 돈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당장 손절해야 됩니다. 형편이 좋지 않아서 조금이라도 여유 있는 사람이 사주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한쪽이 얻어내기만 하는 이런 인간관계는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지만 이런 사람들은 마음 쓰는 것도 인색한 꼴불견입니다. 두 번째는 편가르는 사람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항상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싸우려고 하는지 아주 작은 일도 넘어가지 않고 태클을 겁니다. 혼자 싸우기만 하면 다행이지만 꼭 자신의 편을 들라고 강요하는 행동을 합니다. 이런 강요는 중간에 있는 사람을 곤란하게 만드는 행동입니다. 옛날부터 항상 입은 무겁게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괜히 남의 싸움에 휘말렸다가 나만 손해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길다 해도 관계를 맺는 사람의 수는 제한적입니다. 아무리 내가 좋은 인간관계를 쌓아놨어도 싸우고 편을 가르고 그걸 강요하는 사람과 함께 한다면 모든 인간관계가 모래성처럼 무너질 것입니다. 싸움이란 이기든 지든 큰 이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현명한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과는 말을 나누지 말고 내 감정을 숨기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싸우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과는 손절을 할 때도 조용히 거리를 두셔야 합니다. 그 화가 나에게 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종교나 정치적 신념을 강요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모두 다릅니다. 외모부터 생각까지 같을 수 없습니다. 올바른 인간관계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나에게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타인에게는 최악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 믿음이나 정치적 견해를 강요하는 사람의 행동은 틀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주위에 있다면 항상 비슷한 대화를 하게 되고 자신의 의견을 받아주기만 바랍니다. 재밌는 사실은 타인에게 강요하는 사람은 타인의 의견은 잘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과 관계를 이어나간다면 언젠가는 충돌하게 됩니다. 또는 이런 사람의 강요에 동요되어 내 주관을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강요하는 사람과의 대화는 무의미하며
서로의 감정만 상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존심을 꺾어버리거나 체면을 깎아 승리했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렇게 얻은 승리는 언젠가 큰 화로 돌아올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나의 고민이나 걱정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고민이나 걱정에 가벼운 것이 있을까요? 그 일에 처한 사람만이 그 무게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혹 어떤 사람은 나의 고민이나 걱정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치부해버리곤 합니다. 내가 힘들 때 당연히 나만큼 힘들어해 줄 수는 없지만 최소한 걱정에 대해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들어주는 행동이 옳은 태도입니다. 만약 내 고민을 말했을 때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왜 힘들어하냐고 하며 나는 이만큼이나 힘드니 네가 하는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에 대한 존중이 없는 것이니 당장 손절하세요. 나이가 들어도 사람에 대한 존중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존중한다는 것을 표현하기 가장 쉬운 방법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내 마음의 소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 미안한 마음과 같이 표현하지 않으면 모르는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 진정 상대를 존중하는 행동입니다.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의 고민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과 함께하면 슬픔이 배가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만나기 괴로운 친구는 피하세요. 친구가 인생의 전부였던 시절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친구가 없으면 내가 부족한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했습니다. 술 한잔하며 기쁜 일도 고민도 나누는 것이 우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가정을 꾸리게 되면서 자연스레 연락이 뜸해지고 사이가 멀어지기도 하는데요. 나이가 들어보니 상대가 마음에 안 들면 그 사람에 맞춰주기보다는 그냥 멀어지게 두는 것이 더 편한 것 같습니다. 나와 맞지 않는 친구는 오랜만에 봐도 재미도 없고 약속이 펑크나길 기대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왔다면 인간관계를 정리할 때가 되었다는 신호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친구도 나도 많이 변하게 되고 생활 환경이나 직업에 따라 안 맞는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이는 나와 친구 각각의 문제가 아닌 인간관계에서는 아주 자연스러운 상황으로 가끔 안부 정도만 물으며 서서히 멀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은 피하세요. 세상에 사정없는 사람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싶고 불평이나 불만을 털어놓고 싶을 때가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상황에 맞지 않게 시종일관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 나와 있을 때 긍정적인 말보다 부정적인 말이 많다면 그 관계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불평하는 것은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과 계속 만나다 보면 내가 감정 쓰레기통인지 헷갈리게 됩니다. 감정 소모만 하게 되고 시간만 아까운 만남이 지속됩니다. 이럴 시간에 대화가 잘 통하고 내 얘기를 잘 들어주는 친구를 만나면 훨씬 더 긍정적인 기운을 얻을 수 있는데 불평불만을 계속 듣다 보면 나까지 부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어 만났는데 푸념만 듣고 헤어진다면 그만큼 기분 나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를 스스로 부정적인 기운이 가득한 늪에 빠뜨리지 말고 긍정이 가득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지속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약속을 자주 어기는 사람입니다. 약속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약속을 취소한다면 그건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 티가 납니다. 나라는 사람에 대한 존중이 없다는 것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과 억지로 관계를 지속하게 된다면 마치 갑을 관계에서 을로 있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갑과 을이 정해지는 것만큼 기분 나쁜 일이 없습니다. 나라는 사람은 존중받기에 충분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나와의 약속은 가볍게 여기고 사람에 따라 약속의 무게를 정하는 사람과는 손절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덟 번째, 허세가 심한 사람은 거리를 두세요.
주위에 꼭 허세나 허풍 떠는 게 심한 사람이 한 명쯤 있습니다. 제 주위에 만날 때마다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소식을 들어보니 사람들과 멀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자랑을 하다 보면 있는 사실보다 부풀려 말하기도 하고 남이랑 비교하게 되기도 하니 만나는 것 자체를 피하게 되더랍니다. 근데 사실 과하게 자랑하는 사람을 잘 보면 오히려 별 볼 일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채워지지 않는 것을 허세나 허풍으로 채우려는 심리 때문입니다. 내가 부족한 사람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감추기 급급한 데서 나오는 감정 때문입니다. 이미 많은 것을 이룬 사람은 자랑하지 않더라도 허세를 부리지 않더라도 주위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런 기운이 흘러나오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이는 행동을 합니다. 겸손과 배려가 오히려 그 사람을 멋지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은 이 둘 중에 어떤 사람이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허세나 허풍은 그 사람을 초라하게 만듭니다. 빈깡통이 요란하다는 소리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오만한 사람과는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히려 현재의 나를 인정하고 내가 바라는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는 것이 나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살다 보면 예정 때문에 끊고 싶어도 끊지 못하는 사이가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들 하지만 나에게 안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것만큼 곤욕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탈무드에서는 내게 악영향을 주는 사람들은 잘라버리라 말하는데요. 혹시라도 인간관계로 문제가 없으신 분들은 이번 영상을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을 보시면 나에게 필요 없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정리되실 겁니다. 첫 번째, 약속 자리에서 계산할 때마다 딴청 피우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세요. 1순위로 피해야 할 사람입니다. 만날 때마다 돈이 없다고 힘든 소리를 하면서 얻어먹고는 여행 갈 건 다 가고 사람을 가려가며 돈을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은 다 하고 살면서 나를 만날 때만 돈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당장 손절해야 됩니다. 형편이 좋지 않아서 조금이라도 여유 있는 사람이 사주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한쪽이 얻어내기만 하는 이런 인간관계는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지만 이런 사람들은 마음 쓰는 것도 인색한 꼴불견입니다. 두 번째는 편가르는 사람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항상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싸우려고 하는지 아주 작은 일도 넘어가지 않고 태클을 겁니다. 혼자 싸우기만 하면 다행이지만 꼭 자신의 편을 들라고 강요하는 행동을 합니다. 이런 강요는 중간에 있는 사람을 곤란하게 만드는 행동입니다. 옛날부터 항상 입은 무겁게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괜히 남의 싸움에 휘말렸다가 나만 손해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길다 해도 관계를 맺는 사람의 수는 제한적입니다. 아무리 내가 좋은 인간관계를 쌓아놨어도 싸우고 편을 가르고 그걸 강요하는 사람과 함께 한다면 모든 인간관계가 모래성처럼 무너질 것입니다. 싸움이란 이기든 지든 큰 이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현명한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과는 말을 나누지 말고 내 감정을 숨기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싸우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과는 손절을 할 때도 조용히 거리를 두셔야 합니다. 그 화가 나에게 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종교나 정치적 신념을 강요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모두 다릅니다. 외모부터 생각까지 같을 수 없습니다. 올바른 인간관계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나에게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타인에게는 최악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 믿음이나 정치적 견해를 강요하는 사람의 행동은 틀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주위에 있다면 항상 비슷한 대화를 하게 되고 자신의 의견을 받아주기만 바랍니다. 재밌는 사실은 타인에게 강요하는 사람은 타인의 의견은 잘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과 관계를 이어나간다면 언젠가는 충돌하게 됩니다. 또는 이런 사람의 강요에 동요되어 내 주관을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강요하는 사람과의 대화는 무의미하며 서로의 감정만 상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존심을 꺾어버리거나 체면을 깎아 승리했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렇게 얻은 승리는 언젠가 큰 화로 돌아올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나의 고민이나 걱정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고민이나 걱정에 가벼운 것이 있을까요? 그 일에 처한 사람만이 그 무게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혹 어떤 사람은 나의 고민이나 걱정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치부해버리곤 합니다. 내가 힘들 때 당연히 나만큼 힘들어해 줄 수는 없지만 최소한 걱정에 대해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들어주는 행동이 옳은 태도입니다. 만약 내 고민을 말했을 때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왜 힘들어하냐고 하며 나는 이만큼이나 힘드니 네가 하는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에 대한 존중이 없는 것이니 당장 손절하세요. 나이가 들어도 사람에 대한 존중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존중한다는 것을 표현하기 가장 쉬운 방법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내 마음의 소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 미안한 마음과 같이 표현하지 않으면 모르는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 진정 상대를 존중하는 행동입니다.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의 고민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과 함께하면 슬픔이 배가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만나기 괴로운 친구는 피하세요. 친구가 인생의 전부였던 시절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친구가 없으면 내가 부족한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했습니다. 술 한잔하며 기쁜 일도 고민도 나누는 것이 우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가정을 꾸리게 되면서 자연스레 연락이 뜸해지고 사이가 멀어지기도 하는데요. 나이가 들어보니 상대가 마음에 안 들면 그 사람에 맞춰주기보다는 그냥 멀어지게 두는 것이 더 편한 것 같습니다. 나와 맞지 않는 친구는 오랜만에 봐도 재미도 없고 약속이 펑크나길 기대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왔다면 인간관계를 정리할 때가 되었다는 신호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친구도 나도 많이 변하게 되고 생활 환경이나 직업에 따라 안 맞는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이는 나와 친구 각각의 문제가 아닌 인간관계에서는 아주 자연스러운 상황으로 가끔 안부 정도만 물으며 서서히 멀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은 피하세요. 세상에 사정 없는 사람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싶고 불평이나 불만을 털어놓고 싶을 때가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상황에 맞지 않게 시종일관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 나와 있을 때 긍정적인 말보다 부정적인 말이 많다면 그 관계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불평하는 것은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과 계속 만나다 보면 내가 감정 쓰레기통인지 헷갈리게 됩니다. 감정 소모만 하게 되고 시간만 아까운 만남이 지속됩니다. 이럴 시간에 대화가 잘 통하고 내 얘기를 잘 들어주는 친구를 만나면 훨씬 더 긍정적인 기운을 얻을 수 있는데 불평불만을 계속 듣다 보면 나까지 부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어 만났는데 푸념만 듣고 헤어진다면 그만큼 기분 나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를 스스로 부정적인 기운이 가득한 늪에 빠뜨리지 말고 긍정이 가득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지속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약속을 자주 어기는 사람입니다. 약속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약속을 취소한다면 그건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 티가 납니다. 나라는 사람에 대한 존중이 없다는 것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과 억지로 관계를 지속하게 된다면 마치 갑을 관계에서 을로 있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갑과 을이 정해지는 것만큼 기분 나쁜 일이 없습니다.
나라는 사람은 존중받기에 충분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나와의 약속은 가볍게 여기고 사람에 따라 약속의 무게를 정하는 사람과는 손절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8번째, 허세가 심한 사람은 거리를 두세요. 주위에 꼭 허세나 허풍 떠는 게 심한 사람이 한 명쯤 있습니다. 제 주위에 만날 때마다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소식을 들어보니 사람들과 멀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자랑을 하다 보면 있는 사실보다 부풀려 말하기도 하고 남이랑 비교하게 되기도 하니 만나는 것 자체를 피하게 되더랍니다. 근데 사실 과하게 자랑하는 사람을 잘 보면 오히려 별 볼 일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채워지지 않는 것을 허세나 허풍으로 채우려는 심리 때문입니다. 내가 부족한 사람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감추기 급급한 데서 나오는 감정 때문입니다. 이미 많은 것을 이룬 사람은 자랑하지 않더라도 허세를 부리지 않더라도 주위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런 기운이 흘러나오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이는 행동을 합니다. 겸손과 배려가 오히려 그 사람을 멋지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은 이 둘 중에 어떤 사람이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허세나 허풍은 그 사람을 초라하게 만듭니다. 빈깡통이 요란하다는 소리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오만한 사람과는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히려 현재의 나를 인정하고 내가 바라는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는 것이 나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오늘은 손절해야 하는 사람 유형 8가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 약속 자리에서 계산할 때마다 딴청 피우는 사람. 두 번째는 편가르는 사람. 세 번째는 종교나 정치적 신념을 강요하는 사람. 네 번째는 나의 고민이나 걱정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 다섯 번째, 만나기 괴로운 친구. 여섯 번째,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 일곱 번째는 약속을 자주 어기는 사람. 여덟 번째, 허세가 심한 사람.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 주위에는 좋은 사람들로 채워지기만을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